방금 우리 권칠성 의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대단히 높아졌는데요. 당시에 저도 김해에 있었는데 실제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지진 자체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실제 이제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어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있는데, 방금 우리 근 의원님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전문가들은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활성단층과 활동성 단층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 지난번 2009년 용역 결과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논란하면서 활동성 단층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보고서를 일종의 이제 폐기는 아니지만 잠재워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지진으로. 어느 단층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일단 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5.8 강도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 주변에 이게 어느 단층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활동성 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건 인정하시죠? 건설 시에 아마 건설 시에 그러니까 이번 주변의 지진으로 활성 단층을 다 조사를 해서 건설 설계 기준에 반영을 했고, 그것을 원안위가 다시 잠깐만요.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하지 않았나요? 건설 당시에는 한수원 공식 블로그에 보면은 지금 경주와 고리의 원전 이 지역의 지질 전문가들이 평가한 최대 지진은 5.0 정도다. 그래서 원전의 내진 설계를 여유있게 6.5 이상으로 내진 설계를 했다라고 공식 블로그에 그렇게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5.0이 아니라 5.8 지진이 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제들이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한수원 감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산자부 장관님, 지금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들 의견 중에 하나가 최대 지진 평가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실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최대 지진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빨리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대 지진 평가를 신속하게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장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네. 지질 전문가들하고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질 전문가들이 누군지, 그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이, 그다음 그 간담회 결과까지 자료로 이건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으로도 냈는데요. 기존 국감 과정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하도 논란이 많이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과정에 발전사를 분할을 하면서 그동안 한전이 수행했던 공익적인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기금의 목적에 맞냐, 설치 목적에 맞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 사용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요율을 정해 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기금이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그 다음에 고소벽지라든가 에너지 복지를 위해 가지고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하실 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신산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의 R&D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자금보다 총액으로는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원자력 화력보다 신재생에 대한 비율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자력 화력에 대한 R&D 자금도 계속 지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의 홍보도 보면은 원자력 홍보가 전기 안전이나 전기 절약 홍보 비용보다도 훨씬 많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그 요율 산정 문제요. 요게 이제 3.7% 요율의 근거를 계속 물었는데 최초의 3.23%를 부가 요율로 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두 번째로 4.59% 높였고 뒤에 3.7%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한 회의록이나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도로 물어봐도 근거가 좀 명확하게 어떤 근거인지를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요율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저도 아주 정확한 그거라기보다는 기금 사업의 지출 소요랑 수입 징수액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아마 3.7%가 2006년에 제정된 걸로 아는데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 요율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기금이 2조 2,670억 정도가 그칠 텐데 사실상 준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의 사용 대상을 좀 분명하게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 주변 지역 그다음에 원자력 화력에 대한 R&D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요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좀 개편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이제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그 지원 없이 그 발전소가 지어지나요? 그걸 왜 이걸로 기금으로 하냐는 그런 말씀인 측면도 거죠.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논란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시행령이 작년 3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제적 기준에도 안 맞고요. 실제로 지금 시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 발전소 온배수를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서 REC로 환산하게 되면은 6개 발전사의 RPS 비율을 2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드필릿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좀 예. 의원님 말씀대로 발전소 온배수율은 우리만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환경오염들 최소화하고 또 발전소 주변에 농가라든가 양식장 난방 여론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인정한 이후에 양식업이라든가 시설 원해업에서 활용이 점차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25%까지 차지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